서울은 여전히 날씨가 좋아.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식간을 어제 우리 식간 다 했죠. 어저께 식간 정화 했죠. 어제 이제 오늘은 이제 식간에서 이제 경신임기 할 차례예요. 그러면 어제 우리 식간 한 거 잠깐 정리해 보면, 어제 우리 식간을 갑을 병 정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 갑이라는 식간이 실제적으로 우리 이거를 이제 목오행의 기운이라고 그러고, 병정을 화오행의 기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실제 요거는 이제 기작용을 하는 것들이에요. 뭐 목오행의 질작용하는 것은 어디죠? 인묘진이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 질작용을 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병정의 그 화오행이 질작용하는 것이 이제 사오미가 되는 겁니다. 사오미 질작용을 한다는 거죠. 질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 질이라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이 무령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 무령의 변화,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분이라는 식간에 의해서 인묘진이라는 봄의 공간에서 이제 무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럼 식간들은 다시 이제 새로운 시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아직까지는 목화, 갑을병정 아직까지는 무토, 기토라는 어떠한 인식작용을 지금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즉, 인식작용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토라는 인식작용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토라는 인식작용에 대해서 배우고, 토라는 인식작용을 통해서 우리 이제 경신과 임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경신을 우리는 이제 금오행의 기라고 하는 거고, 임계를 수오행의 이제 기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질작용은 어디서 일어나면은 신유수를 우리는 이제 질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해자축을 수오행의 질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작용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질이라는 것은 똑같이 역시 무령의 변화를 쭉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바로 토를 거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신과 임계라는 요 시간들은요, 갑을 병정을 다 포함하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 토라는 무기토라는 인식작용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임계는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근데 갑을 병정은 아직 인식작용을 다 갖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은 봄, 여름에 태어난 애들은 천간에 무토라든가 기토가 이렇게 있다고 해도 이것이 아직까지는 인식작용의 인식체계가 어떻게 하지? 정립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인식체계가 정립된 거는 어느 시점에서 정립되겠습니까? 가을, 겨울이 와야 비로소 정립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간에서 무토와 기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무토와 기토를 우리가 해서 우리 토오행이라고 부르는데, 토오행의 가장 근본 뜻은 뭐냐면 이게 전환점이라는 거야. 전환점으로 뭐 어떤 전환점이냐면 뭐 양이 음으로 바뀌는 전환점이요, 반대로 음이 양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식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인식체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체계가 양적인 세상으로 바라볼 것인가, 음적인 세상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토의 근본적인 에너지는 집산입니다. 집산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모을 집자, 퍼뜨릴 산자. 그럼 모을 집자의 뜻과 퍼뜨릴 산자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모을 집자는 것은 이 무토를 의미하는 거예요. 퍼뜨린 것은 기토를 퍼뜨리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보이는 것이 모두 뭐라 그랬죠? 세상에 보이는 거 모두 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러면 기토라는 것은 음을 퍼뜨리는 겁니다. 세상에 현상을 퍼뜨리는 거고 실체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토라는 것은 뭘 모으냐면 뭐죠? 양을 모으는 겁니다. 양이라는 건 이상이고 무형이라는 거예요. 정신이 실체가 없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의미는 무토라는 것은 양을 모아서 기토가 음으로 펼치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요 개념을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토를 갖다 우리는 집산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집산. 응? 그러면 우리 목과 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상태 에너지라고 해요. 상태 에너지. 그 다음에 수화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충동 에너지라고 해요. 충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우리 토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요 상태와 충동을 전환시켜 준다 해서 집산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크게 이제 오행을 이렇게 에너지 속성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목이 상이겠어요? 금이 상이겠어요? 아니죠. 금이 태죠. 금이 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과 금을 봤을 때 목은 상이고 금이 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충동 에너지 할 때 이 수가 충이겠어요? 화가 충이겠어요? 그렇죠. 수가 충이 되는 겁니다. 화가 동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 항상 알아들어요. 화는 실제로 움직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충은 그것을 이제 생각의 전환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수목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뭐죠? 무형이라는 거예요. 무형. 그러면 금수는 확실히 뭐가 되겠어요? 유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형. 이거는 오행을 이렇게 나눴을 경우고. 근데 이 목 안에도 목도 또 음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도 가불이 있을 것이고, 화도 병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토도 무기가 있을 것이고, 금도 경금과 신금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수도 임수와 개수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 안에서도, 그러면 상을 나타내는 목 안에서도 상은 뭐죠? 간목을 말하고 을이 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의 충동 에너지, 동에서도 요게 뭡니까? 병화가 충이고 요게 동이라는 겁니다. 토를 나타내는 것은 뭐 집산이니까 빼고, 그러면 경금에서 금에서 경금은 뭐겠어요? 태 중에서 뭘 나타내요? 상을 나타낸 거예요. 태 중에 태는 신금이겠죠. 임수는 뭡니까? 충에서도 충을 나타낸 것이고, 이거 충에서도 동을 나타낸 거죠. 그럼 여기서 딱 나오죠. 동에서 동을 나타내는 것이 뭐죠? 아니, 동에서 동을 나타내는 게 뭐냐, 이거죠. 정화잖아요. 그러면, 태에서 태를 나타내는 거 뭐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정화와 신금이 가장, 정화와 신금이라는 겁니다. 정화와 신금. 이것이 가장. 그러면은, 이 상에서 상을 나타내는 게 뭐죠? 간목이 되는 겁니다. 충에서 충을 나타내는 게 뭐죠?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요게 가장 중요해요. 즉, 인갑이 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갑이 나와서 정신으로 완성되는다 뜻이죠. 이해됐습니까? 임에서 갑을 이렇게 충에서 상을 만들어내면은 정화가 뭐죠? 동에서 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사주팔자입니다. 요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은. 임에서 갑을 내놓고, 그것을 쭉 정화가 신금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에서 갑을 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탄생이라는 거야. 탄생 과정이라는 거야. 탄생 과정. 정화가 신금으로 바꾼 거 뭐지? 이게 뭐야? 소멸이야, 소멸. 그래서 이거를 딱 줄이면 이게 생이고, 이게 사가 되는 겁니다. 생사. 그래서 우리는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 이런 거. 그 앞으로 사주에서 임갑이 있다는 것은, 탄생을 의미하는구나. 앞으로 사주에 정신이 있다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소멸이니까, 소멸. 소멸을 의미하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간 겁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기를 우리는 토라고 하고, 이 토는 우리는 집산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집산 에너지. 집산 에너지를 우리는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집산 에너지가 다른 말로 정리하면 이제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체계를 어떻게 내가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겁니다. 그러면 무토의 인식 체계는 뭐냐면 상대적 인식 체계입니다. 상대적 인식 체계. 기토는 어떤 의미겠어요? 절대적 인식 체계인 거죠. 우리 상대적 인식 때 우리 아까 하나 배운 거 있죠? 상대 가변이라는 거 배웠죠? 네. 기토는 절대 불변이라는 거죠. 절대 불변.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야? 무토가 있는 애들은요, 남이 만들어 놓은, 남이 정한 규칙에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기토가 있는 사람은 뭐야? 내가 정한 규칙을 고수하다. 내가 정한 규칙을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요게 가장 틀린 거니까. 그러니까, 무토가 있는 애들은 상대적 인식 체계로서 남이 정한 규칙에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고, 기토가 있는 사람은 내가 정한 규칙을 따르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자기야 부를 때 기차가 이 기자 쓰는 겁니다. 자기야. 자기. 내 스스로 정한 규칙. 그래서 내 스스로 정한 규칙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뭡니까? 내 배우자잖아요. 그래서 자기야란 말을 쓰는 겁니다. 남녀를 호칭할 때 자기야 부르잖아요. 이 기자가 그런 의미입니다. 남이야 부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점 하나에 님 하나에 점 찍으면 남이라고. 결국 무기토는요, 여반장이라 그래요. 여반장. 손바닥 뒤집기란 뜻이에요. 남반장이 아니라 여반장. 손바닥 뒤집기와 같다. 이 장자가 손바닥 장자의 반자가 뒤집을 바에 그거와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체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확 바뀌어요. 그래서 뭐가 좋고 나쁘고 호불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무토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무토는 모든 양을 모으는 겁니다. 무토는 양을 모으다. 양을 모으답니다. 그러면 기토는 뭐죠? 음을 펼치다. 또는 뱉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양을 모으다, 양을 머금다, 이런 식. 그래서
저 토자의 한자 배경이 뭐냐면 이 먹음을 함자입니다. 먹음을 함자를 써. 우리 함몰시키다 함자. 그다음 요거를 이제 뱉어낼 토라고 합니다. 뱉어낼 토. 그래서 기토는 먹으면 계속 뱉어낸다는 겁니다. 그 계속 결국은 기토가 상하면 뭐가 안 좋다는 거야? 뱉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무토가 상하면 뭐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를 갖다가 우리 표면이라고 해요. 표면. 기토는 뭐라고요? 내면이라고 하죠. 내면. 또는 다른 말은 이면. 그리고 우리 표리부동하다, 표리관계가 이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무토고, 안에 드러나는 게 이제 이면, 기토라는 거죠. 무기토는 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모든 양은 결국은 토를 보면은 전부 어떻게 모아지고 머금어지는 거예요. 그럼 양간을 한번 불러봅시다. 간목, 병화, 또 경금, 임수. 이런 것들은 무토를 만나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머금다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간들이 무토를 보는 사람들은 뭐야? 이 남이 정한 규칙을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적 인식이 하는 거고, 양을 머금고 포함하니까 뭐야?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용적 자세들이 발달됐다는 거야. 수용하다, 또는 뭐야? 포용하다.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포용하다. 그러면 음간들은 반대로 뭘 해요? 을목, 또 정화, 신금, 계수 있죠? 계수를 뱉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 있는 애들은 수용하다보다 뭐야? 예를 들어 거부하다. 이런 것들. 이런 개념이 있어요. 포용하다보다는 뭐야? 선별하다의 개념이 선별. 내가 정한 규칙에 맞나 안 맞나 선별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음간들이 기토를 보는 애들이 까칠해지는 거예요. 까칠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양간이 기토를 볼 수가 있고 음간이 무토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반대 현상이 나는 겁니다. 갑병, 경, 이미 기토를 보면 뭡니까? 수용하는 자세, 포용하는 자세를 버리고 거부하고 뭔가 선별하려고. 그런데 음간들이 을목이 무토를 보고 정화가 무토를 보고 신금이 무토를 보고 계수가 무토를 봤다는 것은 나의 절대 불변의 모습이 점점점 상대 가변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갑자기 수용하고 포용하려고 그래요. 이 무토를 봤을 때. 근데 포용 되겠냐 이거지, 쟤네들 질인데. 그럼 이런 애들은 반드시 얘네들 자체는 이 질과 관계된 에너지들이잖아요. 음간들, 이건 기와 관계된 에너지들이에요. 그럼 어떤 모습이겠어요? 음간들이 이렇게 무토를 봤다는 것은 반드시 뭐, 꿍꿍이가 있다는 거야, 꿍꿍이. 참 남들한테 살갑게 잘해. 쟤는 뭐 여기저기 다 쑤시고 다녀. 여기저기 간섭이 많어. 다 꿍꿍이가 있어요. 꿍꿍이 뭐 질 여기 먹을 거 어디 없나? 저놈을 이용해서 뭐 해먹을 거 없나? 근데 보여지는 모습은 되게 어떻게 돼요? 막 생긴 거와 답지 않게 살갑고 말이야. 괜찮단 말이야. 화사하고 뭐 근데 거기에는 단지 꿍꿍이가 있다는 겁니다. 꿍꿍이. 근데 양간들이 기토를 보면은 겉은 막 우락부락하고 기토를 보니까 얘가 속마음이 따뜻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측은지심이 있는 애들이야. 뭐 갑기, 병기, 경기, 임기 그런 애들은요 측은지심이 있고 보이기엔 되게 양처럼 이렇게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되게 뭔가 집중을 잘하고
그런 거. 그래서 무토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삼만함이라고 해요. 삼만함. 기토를 뭐야, 이거, 뭐라고 해서 이거를. 집중. 집중. 이거 삼만. 무토자 삼만해요, 집중. 산만은 아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관심이 많다는 거지요. 집중, 기토는 하나만 관심이 있어. 기토 있는 애들이 대부분 어린애들 편식. 글자 자체가 꼬불꼬불 하잖아. 들어가면 안 나와. 요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토는 이러한 개념 쪽을 항상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무기토를 지나서 드디어 이제 경금이 왔습니다. 경금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의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금은 어디를 관념하신 거죠? 가을을 관념하셨겠죠? 가을은 우리 지지로 표현하면 신유술이 되겠죠? 신유술에 있는 무령이 변화되는 거죠. 그럼 가을에 가장 많은 것이 뭡니까? 온 사방에 있는 게 정화라는 어떤 기운이 있습니까? 화강하는 기운. 화강하는 기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렴에너지라고 배웠죠? 가을은 수렴에너지가 온 사방에 다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가을생이 있는데, 뭐 신월생, 유월생이 있는데, 저는 화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앞뒤가 깝깝합니다. 가을 자체는 그냥 이 정화의 수렴 에너지가 너무나 넘쳐 흐릅니다. 가을은. 그렇기 때문에 온 가을들이 뭐야, 가을에 단풍이 빨갛게 물드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과일들이 점점 맛있게 익어가는 겁니다. 당도가 높아지고. 그걸 우리는 정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주에 정화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단맛이 당도가 높아요? 안 높아요? 그 사람이 진국이라는 거야, 진국. 사람의 진국의 진국. 사람 정화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진국입니다. 뭔가 당도니까 뭔가 현실적으로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맛을 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근데 나 음식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잘 될까요? 물어보면 정화가 보이지도 않고 신유술도 없어. 음식 좀 하라 그래요? 말아 그래야 돼. 그럼 뭐라 그래요? 배달이나 하세요 그래야지. 뭐 그래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남이 만들어준 거 파세요. 뭐 가공식품 하면 돼요. 요즘 유행한 밀키트 있지, 밀키트. 그런 거 장사하면 돼요. 네가 직접 만들지 못한다. 맛을 못 내는데 무슨 맛을 고치. 그리고 이 정화가 이 못이랑 비슷해. 고치다 뭔가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이에요. 정화가. 사주에 정화가 없고 신유술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럼 고치는 능력, 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뭐라 그러면 살기라 그래. 살기. 숙살기운 살기. 그 다음에 종착이라 그래. 종착지. 뭔가 마감을 질 수 있는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정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양반들이 정화를 만나는 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만 끝내. 그만 끝내셔. 이제 그만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돈 벌어 오셔. 뭔가 물질 만들 준비 하셔. 그냥 보통 예, 모든 양반들이 정화를 만나는 순간에 그냥 깨고락집니다. 응? 고만 소설 쓰고 나가서 세상을 좀 둘러보셔. 이게 정화입니다. 정화는 양의 극단입니다. 양의 극단. 갑을병정이잖아요. 다 소설 다 썼어.
정화한테 거짓말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왜? 다 알아. 네가 뭔 얘기하는 다 알아. 그래, 정화 있는 사람들이 뭐야, 수사관, 탐정, 뭐 경찰 그런 거 되는 겁니다. 세무회계. 니네가 펼쳐진 이 가불병이라는 펼쳐진 걸 내가 다 조사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정화라는 거죠. 그 기운이 가을에 가득해 있기 때문에 경신금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의 에너지를 발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금의 에너지의 속성은 뭐냐? 경화작용입니다. 경화작용. 경화작용을 하는 에너지. 즉, 경화작용이라는 것은 뭐야? 고체화시키다 해서 딱딱하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딱딱하게, 무겁게 하다. 그 다음에 무엇을 뭐야? 완성하려고 하다. 무엇을 이제 그만 끝내다. 중지하려고 하다. 이런 개념들이 강한 겁니다. 이 어떤 의미냐면 막 이렇게 노래방에서 회식하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쑥 들어오면 분위기 세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애들 경금입니다. 분위기 어색하게 하는 애들. 남들 막 댄스 치고 있는데 막 트로트 부르는 애들. 남들 신나 죽겠는데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막 애국가 부르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기운들이에요. 그게 경금이라는 거예요. 한창 놀고 있는데, 한창 열받아 있는데, 공 뺏어가는 애들.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경금이 뭐, 가장 좋은 뭐, 사감선생 하면 좋겠죠. 사감선생, 뭐, 통제, 뭐, 막다, 막 그런 거, 막, 경비. 뭐 군인, 경찰, 막. 그런 류의 직업을 가지면 돼요. 경금 있는 애들은. 그 다음에 딱딱하니까 딱딱한 물건. 또 무거우니까 무거운 것. 그래서 경금 있는 애들 중에서 떡집 하는 애들이 많아. 딱딱해졌잖아. 무거워졌잖아. 완성됐잖아. 쌀이 딱딱해. 쌀이 어떻게 돼요? 무거워졌잖아. 쌀이란 나달들이 뭉쳐갖고 무거워졌잖아. 그게 떡이잖아요. 이해됐죠? 그리고 경금이 있는 애들은 그 이유는 뭐야? 이게 맛이, 그래서 경금이 있는 애들은 미식가들이 많아요. 인식체계가 이제 갖춰졌기 때문에 미식. 뭔가 그런 거 찾는 애들이 좋지 않은 거죠. 미식가들. 그런 것들. 맛을 보는 애들.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뭐, 소스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연관된 직업들이 많이 가져요. 이 경금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신금은 그게 아닙니다. 신금은 경화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경화시키는 애교예요. 예. 경화시키는 에너지입니다. 경화작용하는 것은 딱딱하게 이렇게 하는 과정이지만 이거는 그냥 일로 사람을 얼게 만들어버려. 경금은 야 매식가장하고 경계를 거주잖아요. 신금 필요 없어요. 야 있는 거 다 내놔. 여기서 끝내. 이 차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경화시키는 겁니다. 왜 여기서 스톱해야지 내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서 이게 경화시키는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딱딱한 상태야. 딱딱한 상태 에너지라는 거야. 가장.
아까 태태가 뭐라 그랬죠? 신금이라고 했잖아. 태태. 아까 상태에서 땅. 이건 상태에서도 이거 상이라는 거야. 얘는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경금은? 여유가 좀 있죠? 그러니까 경금에는 유도리가 좀 있어요. 근데 신금 유도리가 없습니다. 신금에는 유도리 자체가 없습니다. 딱 거기서 끝입니다. 그냥 아주 딱딱한 상태인 거야. 그 다음에 이건 완성된 것을 떠나서 이건 완전체입니다. 완전체. 경금은 아주 완성하려고 완전체가 돼가는 과정이지만은 이 완성된 완전체라는 거야. 완전체. 나보다 더 잘날 수는 없다. 막 이런 애들. 최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이 신금이 있어가지고 항상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최선을 다했어? 항상 물어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신금 있는 애들이 다 그래요.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 특히 유술월에 태어난 애들이 그래요. 뭐 누가 뭘 잘해도 뭐 칭찬하는 법이 없어요. 이게 최선이야? 이거 최선 다한 거야? 더 잘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더 좀 획기적인 방법. 그래서, 획기성. 그래서 이거. 혁신적 에너지란 거야. 혁신을 꿈꾸다. 이게 신금입니다. 신금이 혁신을 꿈꾸, 혁신. 뭔가 바꾸려고 하는 거. 요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경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혁신이야. 그냥, 야, 이 상태로 막 끝내자. 야, 이 상태가 더 좋지 않겠냐. 그럼 이 경금은 유지력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신금은 바꾸려고 하는 혁신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 경금은 우리는 그걸 해서 우리 경금을 가도 우리 통제성. 그 다음에 보호성이 있어요. 보호성. 그럼 뭘 통제하겠어요? 현금이요. 여기서 생각을 잘 해보세요. 경금이 통제하는 게 뭘까요? 수기를 통제합니다. 경금은 수기를 통제합니다. 아직 가을에 수기가 많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걸 통제하는 겁니다. 언뜻 봐서는 목기를 통제할 것 같죠? 목기를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목기에 들어있는 수기를 통제하는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화기가 끝가장 더 있어야지 제대로 돼 있는다. 결국은 얘 수기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럼 뭘 보호하려고요? 화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기를 보호하려고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화기 자체는 뭐야? 목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목기를 보호하는 게 경금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금금목이 이제 그죠. 결국은 경금이 수기를 통제해서 화기와 목기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가을은 아직 화강의 시기잖아. 수렴하는 여기에 응축 에너지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껏 내가 농사다 져놨는데 가수원 열심히 해서 켰더만 가을 태풍이 온 겁니다. 그게 임신간지예요. 신후에도 임자 갔다고 오잖아요. 그러면 애써 내가 봄, 여름 동안 열심히 길렀던 것이 임수가 와갖고 한 방에 날라갔다. 가을 때. 임신간지 뜻은 뭐야? 성급함이에요. 성급함. 임수가 숙이잖아요. 성급함이 있다.
너무 일찍 열매를 얻었다. 그럼 임신 일주는 어떤 의미겠어요? 첫눈에 반하다. 살아보니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겁니다. 바로 임신일주가. 임신일주 남명 여명 할 거 없이 자신남은요 우리 의리로 살자. 무슨 뭐 너도 나 만나서 피곤하잖아. 나 너 만나서 피곤해. 자식 클 때까지만 그냥 살자. 아유 방도 갑방 쓰자. 아니면 멀리 직업이라도 멀리 가는 직업 가져라. 그래서 임신일주 여명들이 남편들 직업이죠. 운전하는 사람들, 저 역마성 글자, 저 해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직업을 많이 가져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남자를 만나. 임신 자체가. 그래서 경금은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정화작용을 하나 내야지고 통제성과 보호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거만 확실히 알아두면 됩니다. 경금. 그러면 신금은 뭡니까? 반대로. 신금은 절제성입니다. 절제성.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건 보호성이 아니라 재생성입니다. 그럼 뭘 절제하겠어요? 경금이 수기를 통제했다면은 신금은 뭐야? 화기를 절제합니다. 화기를 절제합니다. 신금이 있으면 화기들은 다 절제당합니다. 고마해. 완전한 혁신을 꿈꾸고 딱딱한 상태고. 더 이상 니들이 이런 것도 이제 끄림이라 그래. 우리 이제 금반지에다가 그 라이터 풀하면 끄름 생기잖아요. 그래서 불 났을 때 쇳덩어리 집어넣으라 그래. 그래 불은 뭘로 꺼요? 불은 뭘로 꺼? 흙으로 끄잖아요. 불은 흙으로 끄는 거예요, 흙으로. 완전히 그냥 씨가장 말리는 게 흙이에요, 흙. 이런 겁니다. 절제성, 화기를 절제한다. 빛을 차단한다. 차광막 하는 것들. 예? 암실. 그럼 병신이 있는 애는 뭘 했으면 좋겠어요? 사주에 병화와 또는 정화나 신금이 있는 애는 뭐예요? 사진관 하면 되겠죠? 사진관. 병화로 찍고 신금으로 암실 만들어서 뽑아내고. 재생이다, 재생성. 신금은 혁신이죠, 혁신. 뭔가 새롭게 바꾸다. 그래서 신금 있는 애들이 그런 재생성이기 때문에 간호사, 뭐 의사, 뭔가 물건을 바꾸다, 뭐 이런 거. 그런 겁니다. 상품화 시키다. 경금은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제품입니다. 제품. 그러면 신금은 뭡니까? 상품을 다루는 겁니다. 제품 개발, 상품 전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금은 제품만 개발해. 시제품 만드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이거 가지고 상품화 시키는 겁니다. 고객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 있는 애들은 항상 고객이 있어야 돼. 고객 하려고 상품이니까 신금 있는 애들도 말 잘합니다. 오히려 을목 있는 애들은 친해지려고 말하잖아요. 꿍꿍이가 있잖아요. 신금 있는 그게 아니에요. 꿍꿍이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을목들은 남의 정보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고, 신금은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잠시만요. 여보세요? 이따 넣을 거예요.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죠? 좀 차분히 기다리면 되잖아. 오늘 하루 해도 안 떨어지는데. 이런 거면 신금 있는 애들은 반드시 뭐야?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상품 홍보하다. 누가 잘하겠습니까?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누가 잘해요? 을목이 잘해요? 신금이 잘해요? 신금들은 진짜 생판 모르는 데 가서 팔아요. 을목은 뭡니까? 개, 형제, 자매, 친인척 다 물귀신으로 끌고 들어가요. 을목인 애들은 보험회사는 다단계에 특화된 사주예요. 나는 혼자 죽지 않으리. 단계 진짜. 주위에 아는 분들 을목 있는 사람 와서 100%입니다. 야, 요거 좋은데 같이 해보자. 요거 같이 해보자. 그러면 그 사람,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 너무 좋아, 수익 좋아. 하면은, 손해 많이 봤구나. 좋으면 남한테 합니까? 자기 혼자 먹기 바쁘지. 남 땀 사면 배부른 거예요. 배 아픈 거예요, 을목들. 을목들은 지금 식이 질투, 막. 물질치고 욕망이 되게 많아. 신금 그게 아니야. 다 완전 되고, 혁신은 딱딱한 상태. 완전 될 때는 그게 아니야. 응? 길 가는 사람 붙잡아놓고도 막 알려주는 사람들, 막. 어? 이 재생성 때문에 그래, 재생성. 누구한테? 수기한테 막 알려주는 거야, 수기. 이물 되게 좋은, 우리 정수기 좋아요. 이 이물 먹으면 뭐, 만병이 다 나서요. 약수터, 약장수들. 신금인에서 약장수 하면 되겠죠? 약장수가 보면 약국 하면 되잖아, 약국. 어? 약국 하면 돼, 약국. 아니, 뭐 제약회사 영업사원들, 막. 수기. 여기도 결국 목기로 재생하고 싶은 거예요. 목을 항상 따라다녀. 화에도 목이 따라다니고, 수에도 목을 항상 따라다니고, 목은 막 그냥 따라다녀. 목은. 목이 사람이자, 사람.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있어요, 세상에. 없는 데가 없어. 아마 내 생각에는 나중에 이제 그 목성, 토성 가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 가도 사람이 사는 거야. 왜? 사람은 화기가 많은 데서 살고 수기가 많은 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래스카에도 사람이 살고 저기 적도에도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야? 그러니까 결국 목이 다 변화가는 거야. 그러면 가장 변화가 심한 게 뭐겠습니까? 목이 가장 변화가 심해요. 목이 가장 변화가 심해요. 그럼 가장 변화가 없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금들이 변화가 없잖아요. 인식체계를 갖고 막 태어난 놈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실이 있는 애들한테는 막 들어주는데 그냥 그냥 먹고 떨어져. 아유. 먹고 떨어져. 알았어. 아유, 뭐가 필요한데. 아유, 알았어. 해줄게. 그래서 두 번 다 조지 마. 이런 겁니다. 그럼 돈꾸루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목일간한테 가야 되겠어요? 금일간한테 가야 되겠어요? 금한테 가야죠. 금한테 가서 어떻게 돈 꿔야 돼요? 금한테는요, 한 번 가서는 안 돼요. 죽자사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왜 일 자꾸 귀찮게 해야 되는 거야? 목한테는 돈 어떻게 꺼야 돼요? 목일간한테는. 응? 목이 가장 잘 변하잖아요. 목한테는 사기쳐야지. 목한테는 가가지고 죽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목한테 예를 도름꾸루 갔다. 어? 그럼 죽는 소리 하면 안 꺼줍니다. 더 뻥튀기를 해야 돼요. 어? 그럼 친정 식구들한테는 돈 어떻게 꺼야 돼요? 응? 친정 식구한테는. 내가 목이잖아. 친정은 누구예요? 금이죠. 가서 그냥 앉아서 울고 자빠지고 하고 막 생떼를 써야 친정 식구 놀래줘요. 뭐 시댁 시간에 돈 끌려면 어떻게 꺼야 돼요? 약간 뻥쳐야 돼. 아, 이번에 어머님, 우리 어머님 아드님이 이번에 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선물. 그래서 1억 부로 가잖아요. 그럼 500만원씩 선물 사가는 거예요. 그럼 1억 꺼져요. 그리고 500 투자해서 9,500원 먹은 거 아니야. 뻥을 좀 치는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뭐 생대봤자 시도 안 먹힙니다. 왜? 같은 목이잖아. 되겠냐 이거죠. 친정 식구가 뻥치면 안 돼요. 친정 식구가 가서 무조건 울고불고 매달려야 돼요. 그럼 돈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금과 신금의 에너지는 틀린 겁니다. 이 경신, 이게 경금과 신금이라는 겁니다. 같은 금이지만 이렇게 틀려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전부 묶어서 금이라고 생각했으니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임수 개수 합시다. 지금이 50분이다. 2시에 뵙겠습니다. 예.